제가 의미가 있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 관련 집회에서 임시의장 선출 권한. 이게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임시의장 선정의 건도 위임을 하지만 설사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그 위 수임인이 임시의장 선정할 수 있는 선출 권한을 줍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줘가지고 당일에 임시의장을 누구가 되느냐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 안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수임인이 전체의 과반수, 수임인 2명 이상이 전체 과반수 이상의 어떤 위임을 받았을 경우에는요, 그 경우에는 그 두 사람이 임시의장을 선정할 수 있는, 즉 집회를 소집한 사람 중에서 최연장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임시의장을 직접 선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임시의장 선정 권한을, 이렇게 선출 권한을 위임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유의미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어떤 집회 가면은 임시장을 왜 당신이 하느냐, 누가 하느냐,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 다툼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처음에 집회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임시의장 선정의 권한까지도 부여한 것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다음. 수임인에게 그 다음에 이런 권한 이외에도 아래 3, 위임 안건에 관해서, 이 위임 안건이 어떤 안건이냐, 뭐 반복된 얘기지만 임시의장 선정의 건, 두 번째 이 라운빌딩의 신규 관리인 선임의 건, 세 번째 고용부분 관리 및 변경에 대해서 선임된 관리인에게 위임하는 건, 네 번째 기타 관련 집회에서 상정하는 안건. 이런 안건들, 이 안건들의 의미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런 안건에 대해서 집회에서 의결권의 권한, 어떤 권한이냐, 참석하고 찬성하고 반대하고 기권하고 그리고 기타 의사표시, 뭐 어떤 발언하는 것이죠. 이런 의사표시 등을 위임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건에 대해서 찬성, 참석, 찬성, 반대, 기권, 기타 의사표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임장이 본인의 의결 행사에 있어서 서면 결의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원래는요, 서면 결의서가 별도로 있어야 돼요. 있긴 하지만 만약에 서면 결의서가 잘못해서 실수로 누락됐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집합권법 위반이라 해가지고 무효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를 실어놨습니다. 이 위임장 보통 집회 수립 통지서 보낼 때 같이 보내거든요. 이 같이 보낼 때 요거가 서면 결의로 간주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따라서 서면 결의서, 서면 의결권 행사서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런 내용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한번 승소한 경우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이런 서면 의결권 행사서는 별도로 만들어서 보내게 돼 있습니다. 통지서 보낼 때 같이 보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뭐 이런 문구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서면 결의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이런 의미, 요 문구는 사실 지금은 없지만 종전에 한번 승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즉 서면 결의서를 누락시켰다 하더라도 이 문구 때문에 그 집회가 문제가 없게 된 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넣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걸 굳이 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서면 결의 간주되는 거 동의합니다. 요 문구 들어간 거 있으면 이건 100%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런 사례 때문에 이거 굳이 필요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넣은 거는 제가 판결에서 한번 승소했기 때문에 굉장히 질 뻔했는데 요거 때문에 승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요 문구 있으면 이거 부종식 변호사가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본 위임장은 이후 개최되는 관련 집회가 유예되거나 개최되지 못해서 재소집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것도 이 위임장 썼는데 그 이 위임장 가지고 집회 참석했는데 그 집회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족수 부족이나 아니면 방해가 많다거나 또는 거기서 싸움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흐지부지 끝나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 위임장을 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또 옥신각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집어넣었어요.
만약에 집회가 예정된 집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만약에 유예되거나 또 차기로 넘어갈 경우에 이 경우에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아예 여기다가 실어 놓은 것입니다. 동일한 위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무방하다. 이걸 확인한다. 바로 이런 취지하에서 제가 만들어 드린 거예요. 한편, 자, 이런 한편, 이거 다 제가 하나하나 어떤 이슈 때문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다 추가한 거예요. 아, 이거 꼭 필요하구나. 그래서 한편, 이렇게 제가 쓴 것입니다. 한편, 수의민이 부득이한 사유로 집회 참석 어려운 경우, 재위임을 승낙합니다. 요 문구 있어도 이건 부정식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걸 위임받으신 분이 당일날 참석을 못 하세요. 무서워서 못 한다? 아니면 뭐 코로나 걸렸다? 아니면 아프다? 급한 일정 생겼다? 등등등 다양한 사유로 참석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원래는요, 민법상 재위임, 이렇게 수임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또 위임하는 거, 이거 원칙적으로는 불가해요. 이거는 원래 했던 위임인이 재위임에 대해서 승낙하지 않는 한 원래 안 됩니다. 민법상 규정상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 수임인이 갑자기 집회 당일날 못 나가겠다, 못 가는 사정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못 갈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하나 더 넣어서 그분이 못 간 한이 있다 하더라도 재위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실무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옥신각시 문지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요걸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이 그런 어떤 사정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냥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쁘게 만들려고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편 그리고 다 제가 추가한 것입니다. 아, 정말 필요해가지고 이게 있으면 더 좋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한 15년 동안에 쭉쭉 이제 추가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게 어떤 문구냐? 그리고 본인은 본 서면 이전에 작성한 위임장 서면결의서 기타 명칭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문건으로 아래 수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작성, 교부한 어떤 위임도 철회하는 바입니다. 요거 이 문구 들어가 있으면 이거 부정식이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판례가 이게 하나의 호실에 대해서 만약에 위임을 두 번 다른 사람에게 각각 해줍니다. 중복해서 위임해 줄 경우에 이 경우에 어떤 게 유효한지가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자주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재판부는 둘 다 무효야 이렇게 본 재판부가 있고요. 어떤 재판부는 나중에 작성된 게 유효고 먼저 작성된 것은 무효야. 즉 나중에 작성해 준 것이 앞에 것을 철회하는 의미가 있어. 이렇게 본 판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둘 다 무효야 이렇게 본 판결이 좀 더 많습니다. 이게 이런 판결이 더 많아요. 하지만 뒤에 작성된 게 유효야 이렇게 본 판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뒤에 작성된 것이 더 유효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철회라는 문구를 제가 쓰기 시작했고요. 이 철회함으로써 앞에 것이 무효가 되고 내게 뒤에 쓴 내게 더 유효하다 이것을 밝힌 것, 그 판례 때문에 이런 문구를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밝힌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판례의 어떤 분쟁들 때문에 제가 이런 분쟁을 예방하고자 만들어 놓은 문구예요.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철회합니다. 이런 문구 들어있으면 이게 바로 부정식이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